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리아스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댓글로 상담을 남겨주셔가지고 상담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통해서 답변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크리아스님. 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출제위원들이 국가직 시험 문제를 낼 때 지방직을 참고해서 만드는지, 참고해서 만든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인사혁신처에서 관리가 만들지만 수험생의 시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국가직 지방직을 모두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마치 김밥과 찬치김밥이 같은 김밥이지만 이 두 개의 음식의 재료가 100% 모두 같지 않듯이 국가직의 출제 범위와 지방직의 출제 범위는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결국 국가직 시험을 보는 사람이 지방직 시험의 출제 범위도 자신이 보는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서 출제 범위로 잡아버리면 공부량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결과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직이 지방직 시험 문제를 참고해서 만들지 않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말이지만요. 자, 답변 드릴게요. 우선은 출제위원들이 국가직 시험 문제 낼 때 지방직 참고해서 만드는지 이거는 모르죠. 왜냐면 누가 시험에 내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이 내시는지도 모르고. 근데 중요한 건 약간 이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국가직 지방직 말고 서울시도 있었어요. 근데 서울시는 자체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각각 시험마다 이제 특징이 있었고, 그럼 물론 지금도 과목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을 수 있죠. 뭐 국가직 시험은 이런 특징이 있고 지방직 시험은 이런 특징이 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수험생분들이 시험의 범위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기출이에요. 그래서 기출이야말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 기출을 통해서 시험 범위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 파트에서는 이런 게 나왔다. 자, 두 번째, 국가직과 지방직을 너무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출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할게요. 그러면 이건 국가직에서만 내고 이건 지방직에서 내야지, 이렇게 내진 않는다는 거죠. 계속 섞여서 나옵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어떤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럼 이건 국가직에서 나오는 포인트, 이건 지방에서 내는 포인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험생이 시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가직, 지방직 모두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파악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파악을 안 하면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김밥과 찬치김밥이 같은 김밥이지만 이 두 개의 음식이 재료가 100% 모두 같지 않듯이 국가직의 출제 범위와 지방직 출제 범위는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아니요.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7급과 9급도 마찬가지예요. 뭐 행정학을 공부하는데 이거는 7급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요거는 9급에서 나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가직 시험을 보는 사람이 지방직 시험의 출제 범위도 자신이 보는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서 출제 범위를 잡아버리면 공부량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결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부량이 많아요, 우리 시험은. 자, 정리를 하자면 일단 국가직과 지방직 너무 나누지 말자. 근데 만약 나눠가지고 국가직 위주로 공부하고 막 지방직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다음 국가직 시험에서 지방직 시험에서 나오면 틀릴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또 마찬가지로 지방직 위주로만 준비를 했는데 그 지방직 다음 시험이 국가직에서 시험이 나온 거예요. 그럼 틀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 작년에는 국가직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 왜냐면 출제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출제가 어떻게 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출입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선생님, 기출에서는 중요 포인트도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지역적인 포인트까지 다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중요 포인트 위주로만 보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중요 포인트라고 하면 일단 강사님들이 도움을 받는다면 인강을 볼 때 강사님들이 이 파트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것도 중요 포인트가 되고, 두 번째는 수험생들이 기출을 해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 그것도 중요 포인트 되겠죠. 자, 세 번째, 만약 그게 잘 판단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직렬 위주로 봐주세요. 그렇게 중요 포인트가 잡히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기출 나왔던 지하적인 포인트 봐야 되냐?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거기서 나오면 틀릴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시간이 없으면 못 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있으면 봐야죠. 그래서 너무 나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이 범위가 많은 이유가 기출에는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국가직과 지방직 나눌 필요가 없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반복돼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우선순위 한번 정해보세요. 우선은 이거는 막 국가지, 이건 지방지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일단은 중요 포인트 이게 세 가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최대한 그 포인트가 잡혔으면은 조금씩 포인트를 넓혀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적인 포인트까지요. 그래서 국가지, 지방지 너무 나누지 말고 기출 포인트 잡는 것도 양이 많아서 쉽지는 않다. 그리고 그럼 기출을 벗어난 포인트 같은 건 어떻게 하냐?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모의고사에서 보완하시면 됩니다.